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운영 예정인 예비 점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인 보복점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보복당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5년 현재 보복점은 이제 점점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가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점이란 편의점 점주가 기존 브랜드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타 브랜드로 갈아탈 경우 본사가 의도적으로 근거리에 새로운 점포를 출점하여 기존 점포의 매출을 분산시키고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점주님 입장에서는 보복점, 본사 입장에서는 대체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복점은 가맹사업의 기본 원칙인 상생을 위배하는 부당한 행위로 점주 입장에서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보복점은 단순한 출점의 목적이 아니라 기존 점주의 배신에 대한 응징과 다른 점주님들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사를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이죠. 때문에 과거에는 브랜드를 옮기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이런 보복점이 간간히 발생하긴 하지만 과거에는 보복점이 꽤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편의점 창업 열풍이 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편의점 창업 열풍이 거셌습니다. 편의점 하나만 있으면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편의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창업 수요가 넘쳐났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신규 점주 모집이 쉬웠고 굳이 기존 점주를 배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점주가 이탈하면 바로 옆에 새 점포를 내서 매출을 빼앗는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점포를 내는 점주님께도 기존 점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조건도 많이 들이며 오픈을 유도하였습니다. 둘째, 거리 제한 규제 부재. 2018년 12월 편의점 자율규약이 생겼는데 자율규약이 생기기 이전 당시에는 편의점 간 거리 제한이 아예 없었습니다. 법적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담배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정말 바로 옆에 신규 점포를 출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보복점 출점이 마음만 먹으면 매우 쉽게 이루어지곤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점포 숫자 중심의 경영. 당시 본사들은 점포 수 확대가 곧 경영 실적이던 시기였습니다. 몇 개 점포를 신규 오픈했는가가 본사의 평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익성보다 출점 숫자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실제로도 가맹점주 관리보다는 가맹점 수 확장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탈 점주에 대한 보복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점주 보호제도 미비. 가맹사업법이 지금처럼 강화되기 전이라 점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도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고 본사는 법망을 교모하게 피해가기 일쑤였습니다. 보복점이 출점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브랜드 편의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가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과정을 예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CU A점이 있었습니다. 이 매장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영업팀과 재계약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GS 본사로부터 매우 좋은 조건으로 브랜드 전환 제안이 들어옵니다. CU A점 점주님은 GS가 제시한 조건이 CU 본사 조건보다 월등히 좋다고 느꼈고 자신의 매장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인상도 받게 되어 결국 CU와의 결별을 선택합니다. 점주님은 CU 영업팀에 계약 종료를 통보합니다. CU 영업팀 입장에선 단순히 조건을 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점주가 이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영업팀에서는 즉시 이 상황을 윗선에 보고를 합니다. CU 본사는 지역마다 매년 폐점할 수 있는 할당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계획된 폐점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타 브랜드의 매장을 빼앗기면서 이루어지는 비계획적 폐점은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타 브랜드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폐점은 조직 내부적으로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CU 영업팀장은 직접 A점 점주님을 만나 설득을 시도합니다.
기존 제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하기도 하고, 만약 브랜드를 변경하면 인근에 보복 점포를 출점할 수밖에 없다는 반협박성 발언도 섞어가며 협상에 나섭니다. 그러나 A점 점주님은 이미 결정을 굳혔고 계약 종료 후 빠른 폐점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CU 본사는 대체점을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보복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CU는 점포를 하나 잃게 되면 점포수가 줄어들게 되니 점포수 방어를 위해 인근에 대체점이 필요한 셈입니다. 계약 종료 후 폐점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월의 폐점 목표를 초과하게 되므로 경쟁사 전환에 따른 폐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체 출점이 필요합니다. 대체점 출점 없이 결제조차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개발 담당자는 즉시 주변 상권을 철저히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CU 개발 담당자는 인근 상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체 후보지를 물색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주변에는 마트나 슈퍼가 하나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전에도 분명히 마트, 슈퍼와 몇 차례 접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사장이 관심이 없었거나 권리금 요구가 높아 성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CU 영업팀에서는 폐점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점이 꼭 있어야 하고 마트에 원하는 권리금을 맞춰주는 조건으로 개발팀에서 빠른 협의를 진행합니다. 권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소한 구두 합의를 마친 후 해당 매장에서 새롭게 운영할 점주를 모집합니다. 특히 인근 CU A점의 매출 및 상권 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새 점포를 예비 점주님에게 소개하는 과정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저기 CU A점주님이 GS로 전환하실 예정인데 운영을 잘 못하셨지만 장사가 꽤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마트 자리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새로 오픈하면 GS 매장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권리금이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본사는 이를 감안해 점주에게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결국 CU는 GS로 전환된 A점 인근에 새로운 CU 점포를 오픈하게 되고 이는 GS로 전환된 기존 점포의 매출에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신규 오픈한 CU 매장의 영향으로 GS로 바뀐 A점의 매출은 하루 20-30만원 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CU 본사는 경쟁사로의 매장 이탈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복수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2025년 현재 편의점 업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보복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 회사들의 출점 전략의 변경으로 인해 오픈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주요 편의점 본사들은 양적 팽창 대신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점포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본사 수익성과 상권 경쟁력을 따져가며 선별적으로 출점하고 있습니다. CU, 세븐, 이마트24 모두 23년 이후 신규 출점 속도를 대폭 줄였습니다. 다만 24년 상반기까지 GS만 공격적으로 출점을 했었고 이후 현재까지 출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출이 기대되지 않는 지역에 출점하는 것 자체가 본사 입장에서도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점을 했다고 보복을 위해 대체점으로 매출이 안 나올 만한 자리에 억지로 출점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둘째, 담배권 거리 변경 때문입니다. 18년 12월 편의점 업계는 자율규약을 도입해 편의점 간 거리를 담배권 거리에 한해 출점을 하기로 협의해왔습니다. 이 자율규약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사실상 모든 본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의 담배권 취득 거리가 50에서 100m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서울 지역은 올해 초를 기점으로 모두 100m로 완전 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담배권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편의점도 100m 내 오픈이 불가해지게 됩니다. 또한 거리 규약을 무시하고 출점할 경우 경쟁사와의 분쟁, 사회적 비난, 공정위 조사라는 3중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보복을 위해 일부러 거리 규약을 어기고 출점하는 것은 본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셋째, 가맹사업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2020년대 초반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당한 출점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본사에 수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주 개인이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본사가 의도적으로 보복점을 출점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언론의 눈치도 매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넷째, 업계 전체의 수익성 악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2024년 이후에는 각사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GS, CU는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하락했고 세븐과 이마트24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수익성이 불확실한 지역에 보복의 목적으로 신규 출점하는 것은 본사 차원에서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는 셈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점포 포화 상권 내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국내 편의점 수는 5만 5천 개를 넘어섰으며 인구 대비 편의점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존 상권 대부분이 포화 상태이며 신규 출점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동일 브랜드 간 매출 잠식도 심각한 상황에서 보복성 출점으로 상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본사, 기존 점주, 신규 점주 모두에게 치명타가 됩니다. 아무리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신규 출점이 많이 제한이 되더라도 브랜드 변경으로 인해 폐점을 하게 되면 대체점을 찾기 위해 본사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괜찮은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하겠다는 점주님만 계시면 출점을 할 것이 뻔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어쩔 순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 본사 직원들과 안 좋게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면 기존 브랜드 회사 영업팀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서로 좋은 관계에 있었고 단지 조건 때문에 브랜드를 변경하게 되는 거라면 솔직히 저라도 응원하며 좋게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너넨 조건이 이거밖에 안 되냐며 회사 욕을 하고 팀장 욕을 하는 등 감정적으로 나가는 순간 본사 직원은 복수심에 대체점을 찾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겁니다. 복수심에 불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픈을 하려고 달려들 것이고 결국 오픈을 하게 되면 서로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브랜드 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서로를 자극하지 말고 좋게 이별하는 게 최선이며 특히 직급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입장에 따라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보복점, 대체점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점주님들이 브랜드의 변경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복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보복점은 경기 침체, 업계 환경, 법적 규제, 본사 경영 전략, 각종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브랜드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제는 보복점 걱정은 접어두고 오직 조건, 상권,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꼭 기존 브랜드 직원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빌드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내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되 현명한 선택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